예,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노선도에 보시면 오늘 첫 번째 도착한 역은 해운역인데요.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님께서 탑승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 지하철 센터에서 만나니까 너무 친근해요. 같이 그러니까요. 퇴근하고 싶어, 언제, 그죠? 지금 갈까요? 아, 네, 아니요. 항상 이래야 되고요. 네. 언제 정말 서로의 집 앞에. 옛날 같으면 집으로 초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네. 쫓겨날 일이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집 근처까지만 가서. 그렇죠. 네. 집 앞에서. 앞에서 네.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고요. 네네. 자, 해운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주는 워낙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흐름이 좋은데요. 네. 조선주에 비하면 해운주는 별로 이렇게 모멘텀이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오늘 해운주가 강하게 올랐단 말입니다. 네. 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업황이 좋아져서 오른다. 이것은 약간 주식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로 재고 바닥 찍고 좋아서 올랐냐. 그래서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쓸어 담은 거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의 주가라는 것에는 항상 선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분기부터 시작된 중국 쪽의 리오프닝도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경기 침체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올 거냐 약하게 올 거냐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IB 쪽에서. 골드만삭스가 향후에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확률을 종전의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예. 그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더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착륙 쪽으로 간다. 맞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은행권 위기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됐고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부채 한도 이슈까지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물론 부채 한도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 갈 수 있는 이런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쨌건 간에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이 완전하게 제거된 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착륙을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좀 싫어하는 단어예요.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피크아웃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물에 왔고 이걸 동결 내지는 인하 쪽으로 연준에서 갈피를 잡을 텐데라고 투자자들은 기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만 잘 피해가면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지수가 올라온 것처럼만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상승이 대체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해운주 쪽으로도 좀 온기가 퍼진 것 같고요. 마침 또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뭐 발틱 운임지수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해운까지도 이런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쉬기 전에 월요일 날 보면 뭐 조선뿐만 아니라 화학주 이런 것도 맞아요. 움직였잖아요. 네. 건설. 네.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네. 해운주들도 이제 물동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해운주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못 올랐고요, 그게 그죠? 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보이고요. 네. 개별 또 기업의 모멘텀은 H&M, 한때 흠슬라라고 참 대단했던 기업인데 그죠? 맞아요. H&M이 현대 LNG 해운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이 현대 LNG 해운은 뭡니까? 저도 이제 현대 LNG 해운이 네. 조금 낯설어가지고 예.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국내 최대의 LNG 수송 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 전용선을 16척을 보유를 하고 있는 데다가 LPG 운반선도 전용선으로 6척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LNG 수송 선사고요. 네. 원래는 이게 H&M이 이름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현대상선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바뀌기 전에 이 현대상선 쪽에서 LNG 사업부를 맡고 있었던 쪽이 지금의 이제 현대 LNG 해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14년에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구조조정을 했죠. 그게 2014년이었고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시기에 이제 현대상선에서 이 운송 LNG 운송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게 된 거예요. PEF에서 네, 샀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몸이었고 내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간 이후에 정말로 이제 다시 여러 번 이걸 가져오려고
협상을 하고 수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외국계 기업들, 외국계에서 이런 쪽들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H&M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고. 근데 이번에 우리 입찰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여론이 약간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해운사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 거쳐서 이렇게 팬데믹 때 엄청난 수익 내고 안에 현금도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 다시 외국 기업들한테 줄 거야?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지못해 뛰어든 것 같은 모양새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시를 한 가격이 3천억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IMM 그 인수회관 쪽에서는 6천억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여론이 이제 국내 여론에서 국내 기업이 인수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나와도 이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샀던 가격이 있는데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한테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약간 이윤 추구 목적과는 또 맞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경합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 이걸 떼내서 인수할 때 그 매각할 때죠. H&M이 매각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우리 2029년까지는 이 LNG 수송 관련된 사업 금지하는 거에 대한 합의 조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LNG 업황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신조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뜻하지 않은 러우 사태 이런 것들 터져주고 카타르 이런 쪽들에서 수주가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 LNG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 입장에서는 우리 안 하려고 했는데 여론 때문에 뛰어든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이 LNG 쪽 놓치고 싶지 않을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3천억 제시했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불가능한 게 아닌 게 H&M의 현금성 자산이 12조 6천억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진단키트 업체만 돈을 많이 번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업체들도 엄청난 돈을 축적을 했고요. 당장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 4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3천억 베팅 외에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경쟁이 붙어서 우리 LNG 수송 사업 2029년까지 못 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M&A에서 다시 가지고 오면은 이 사업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말 좋게 보고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매각 가격 3천억 일단은 불렀는데 추가적으로 더 높여서 가져왔을 때 시너지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아마 열심히 주판을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H&M도 이제 민영화를 해야 되니까요. 네. 돈이 있다고 해서 뭘 팍팍 인수할 맞아요. 흐름은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고 그렇죠. 결국 네. 이제 본업이 좋아져야 좋아야죠.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해운업황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느냐? 하반기 해운업황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이게 해운 쪽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이 컨테이너 온님 네. 지수가 있고 발틱 벌크 쪽이 쪽이 있는데 있고, 네, 벌크 예. 쪽이 있죠.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 온님 지수는 그렇게 반등할 기미가 사실상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에도 해운 업황 불투명 이런 뉴스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발틱 지수는 5월에만 30%가 빠졌어요. 그래서 3, 4월 반등하면서 이제 정말 바닥 찍었나? 라고 생각했던 폭을 5월 한 달에 다 반납해버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해운의 사실상 지금 시황과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의 주가 상승 도대체 왜 오른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중국 쪽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BDI 지수에 연동이 되고 있는 뭐 철강 수요라던가 이런 쪽들도 사실상 아직까지 크게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르헨티나 쪽에 가뭄 피해가 굉장히 크게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곡물 이런 것들의 수송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업황 자체가 단기적으로 정말 좋아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다만 수급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이 아주 폭발적으로 네. 샀네요. 특히나
개인들의 수급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외국인 기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하면서 신저가를 만들던 종목에서 바닥 인식을 시키고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 시황과 업황이 바로 터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목해서 쳐다보셔야 돼요. 네. 다만 이게 이어지는지 체크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네. 뭐 1분기에 보면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해운사 어닝 쇼크가 났었던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2분기에 좋아지느냐를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들인 겁니다. 네. 그러면 해운주 섹터 내에서 관심 가질 기업은요? 네.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뭐 양쪽 다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일단 벌크 쪽이 3, 4월에 운임이 반등했다가 또 빠진 부분들 이런 것들과 하반기에 중국에서 더 푸시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자체가 연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집권 1년 차에 또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정책적인 푸시가 있지 않을까. 그 말인즉슨 중국 쪽의 어떤 물동량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BDI 지수의 반등 가능성을 한 번 더 염두에 둬야 된다. 거기다가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탱커 쪽의 시황 업황은 조금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봤을 때는 이런 페노션 쪽 그리고 수급도 오늘 강하게 붙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LNG 쪽의 신사업 동력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어요. 에너지원 다변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LNG와 더불어서 신사업 그리고 본업인 BDI 쪽의 지수 반등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이 그래도 HMM보다는 먼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크 쪽은 페노션이니까요. 관심주 페노션. 다만 이제 업황은 사실은 막 공격적으로 그죠. 조선주처럼 해운주를 막 사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여유 있게 봐도 됩니다. 해운주 얘기했고요. 해운역에서 다음 역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